안녕하세요. 체육가 준수인 낭자입니다. 오늘은 감정 청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울적해지는 당신을 위한 멘탈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단단하게 잡아줄 감정 청소. 오늘은요,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인데요. 첫 번째로,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울적해져 있더라도 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긴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눈앞의 실패나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습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울적한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있으면 좀처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인생을 내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관객의 입장에서 별일 없는 인생을 무던하게 그려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은 다양한 드라마가 있어야 즐거운 법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울적해졌을 때도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라고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행동을 일으키는 진짜 동기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6가지 욕구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6가지 욕구. 첫 번째 안정감, 두 번째 불안정감, 세 번째 중요성, 네 번째 사랑과 교감, 다섯 번째 성장, 여섯 번째 공헌입니다. 안정되고 싶고 변화를 추구하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교감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무언가에 공헌하고 싶다입니다. 기본이 되는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모험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꽤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향신료인 불안정감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에게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이유로 공부나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애도 드라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의 경우 큰 시련을 거쳐 지금의 상대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유도 분명 이러한 욕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언가에 공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 단 한 편뿐인 내가 주인공인 영화, 이러한 요소를 섞어가며 인생을 즐길 것인지 괴로워할 것인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사장이 되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없다면 자신이 회사를 만들어 사장이 되면 그만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면 주말에만 회사를 경영하는 주말 사장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사실은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요일에만 카메라맨으로 활동해 본 것도 좋습니다. 생각하고 꿈만 꾸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자신의 세계가 더욱 넓어집니다. 당신의 미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인생은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어차피 찍어야 할 드라마라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 정말로 실현했을 때 가슴이 뛰는 일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가슴이 뛰는 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가슴이 뛰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가슴이 뛰었을까? 없다고요? 저는 유튜브를 찍을 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기계에서 산불 기원이 아니죠. 산불 예방 기원제를 드리는데, 해마다 매년 이렇게 이제 연례 행사처럼 행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호망대라고 그 장백산 꼭대기까지가, 보통 일반 성인들이 이제 잘 가는 사람들이 걸었을 때 올라가서 1시간 정도 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을 잘 못하니까 2시간이라 생각하고 이제, 남들이 10시에 출발하면 저는 9시에 출발하고 이제 가는 그런 거였는데요. 제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이것도 유튜브 찍으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이제 제 개인 휴대폰으로 이제 찍었는데, 그래서 편집을 하고 편집을 4시간 했거든요.
휴대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휴대폰 편집기를 이제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했는데 퇴근하고 뭐 집에서 밥 먹고 한 8시쯤 돼 갖고 뭐 시작했는데 다 한 12시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피곤도 하지 않고 제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제가 막 우리가 인간의 행동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거든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기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에서 무엇이 저를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나의 모든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왜 그걸 제가 유튜브를 찍고 편집을 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저 힘든 거 왜 하노?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막 그냥 집에 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말한 거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아마 하늘나라 공주일 거야.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 땅에 벌받으러 태어난 거야. 나는 아마 공주일 거야. 우리 왜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 생각도 옛날에 진짜 어릴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정말 부잣집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상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딱 이제 가는데 그땐 제가 차가 없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들판을 쫙 봤어요.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 들판의 주인인 사람은 좋겠다 생각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탁 스치는 게 뭐냐면은 아니지. 저 들판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게 내 거라 생각하면 내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떤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버스 타면서 저기 내 들판이 있네. 저 내 밭이 있네. 내 논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남들 들으면 저 여자 크레이지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할 거잖아요. 중도에서 하차하시고 싶은 사람 없죠? 또 하차하면 지옥 가니까 안 되죠.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건데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들하고 이제 밥 먹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네가 젊은 나이에 실패를 해보면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좀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젊은 나이 때 실패를 한 번 해보지 않으면은 정말 오히려 실패하지 안 되는 나이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겠죠. 이런 나이 때나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좀 이제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에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해야 되고 젊은 날에는 무엇이든 도전하는 용기와 또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7.8개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요즘 사실 우리 애들 보니까 이제 1년 남겨놓고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유학생이니까 일본에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사실 저는 다행이라 싶더라고요. 가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부딪히면서 생생한 수업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또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또 자격증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엄마 나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러죠. 야, 너 그 걱정하는 사이에 기도하고 또 공부해라. 뭐가 걱정인데 네 취직할 데 없을까 봐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막 불어넣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뭐 내가 취직 못할 것이다. 내가 뭐 어디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만약에 직장을 때려치고 나온다. 어디든 취직할 자신이 있어요. 무슨 용기냐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야 무엇이든 하면 되지. 안 되면 내가 청소라도 하면 되지. 나 청소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TV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좀 이렇게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물건을 못 버리고 집에 계속 막 이렇게 막 사두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집 보면서 요즘 떠나는 거 정리정돈가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거다. 그리고 물론 외형적으로 정리정돈가 가서 외형 청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의 심리도 치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심리도 공부했고 또 내가 청소도 잘하지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리해 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무 집에 가서 정리하는 거 우리 집은 나 말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업도 옛날에는 왜 청소하면 하찮은 일이고 아 진짜 좀 직업 중에서 좀 이렇게 하위급 직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뜨는 직업이 정리정돈가 수납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청소력 있는 사람들이 청소해 주고 정리해 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청소만 해 주고 끝나요. 근데 저는 내가 만약에 청소업을 차린다면은 청소 플러스 심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이색이잖아요. 청소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집이 더러워지는가, 더 이상 계속 정리가 안 되는가 이런 심리까지 해 준다면 대박 나지 않겠어요? 오, 그 아이디어네요. 자, 오늘 진짜 주절주절 이제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